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려는 기자들을 향해서 벌떼 입찰 같다라는 말도 했다는데요. 벌떼 입찰, 무슨 일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떼 입찰 비슷하게 명함을 몇 개를 더 넣은 분도 계시다고 관심들이 많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속도도 내고 질문을 조금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나보고 말 짧게 하라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추첨함에서 명함을 한 장 뽑겠습니다. 이거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다. 김영주 의원님, 네.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오늘 그 질문 순서를 뭐 사전에 정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이 추첨함에다가 명함을 넣어가지고 뭐 대변인이 명함을 탁 집으면은 그분이 질문을 하도록 했는데 마치 이제 그 모습,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명함을 한 3-4장씩 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벌떼 입찰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뭐 그는 뭐 깊이 있는 심각한 얘기라기보다는 예. 너나 할 것 없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 했던 그런 그 열망과 욕구가 많았다. 뭐 그런 식으로 취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마치 벌떼 입찰이 뭐 부정 입찰이라든지 뭐 꼭 명함을 하나만 넣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2개, 3개 넣었냐 이런 어떤 징벌적 그런 개념보다는 그만큼 기자들의 관심이 많다 이런 것을 애둘러서 표현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오늘 아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민낯 뭐 그대로 또 참모질의 도움 없이 그야말로 어떤 그 무작위로 추출한 그런 질문들을 아주 성의 있게 대통령께서 거의 한 2시간에 걸쳐서 15개의 문항 마지막에 가서도 뭐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까지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들은 아마 국민들이 또 좋게 봤지 않았겠냐.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도 또 일반 지역에 계신 기자단들이 같이 보았다는 측면도 의미가 있고 단 하나 이제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또 예. 우연히 메이저 언론사가 거의 그 질문을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거는 뭐 운의 문제죠. 뭐 로또와 같이 그냥 뽑는 거라서 그렇긴 하지만 예. 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조금 사이사이에 좀 배치를 하거나 하고 뭐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걸 섞어서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고민이고 다만 이런 것들을 뭐 임기 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2-3달에 한 번씩 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기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이 회견 이후에 대통령 좀 예시 좀 들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말을 안 들으신다. 예를 들지 마시고 추가로 좀 말씀하시지 말고 말 좀 줄이시라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또 벌떼 입찰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나쁜 뜻은 아니고요. 마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런 거 아니냐라는 예시를 또 든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좀 스케치 모습을 좀 살펴봤고요. 아마 가장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은 이걸 겁니다. 며칠 전에 전격 단행한 초고강도 대출 규제일 텐데요. 이 대통령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있는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수요 억제책은 뭐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허 대변인. 네네. 앞으로 다양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 예고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 6억 캡을 씌운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책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 부분을 좀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웃으면서 하실 얘기는 아니지 않나? 저는 지금 보면서 이제 그렇게 느꼈고요. 거의 극약 처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정도 수준의 극약 처방을 해서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그래 극약 처방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극약 처방을 하려면 정말 최고의 의사가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저 대책 나온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의사 뭐 교수님이 한 게 아니면 그냥 인턴이 결정을 한 건지 다들 의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이 됐죠. 선의의 피해자들이.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좀 뜨악한 느낌이 저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급을 우선 충실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것인데 공급보다는 오늘 수요 억제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오늘 대책에서도. 근데 저런 그 극약 처방 수준 그것은 맛보기 정도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한다. 이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좋고 서울에 살고 싶고 그런 그 수요자들이 많고 그분들이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작정 억제하고 투기 수요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다. 저렇게 인식하시면은 과연 시장을 정말 이해하는 그런 대책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 얘기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토부가요. 서울 강남 3구 또 뭐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이런 일부 지역에만 실시해왔던 이 현장 점검을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또 경기도 분당 같은 수도권으로 넓히겠다고 합니다. 특히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됐던 외국인들의 거래도 다음이요.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대출 규정 위반, 토허 구역 실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거 지켜보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의 불법 행위들 살펴보겠다. 김정희 대변인. 대출 규제 6억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왕서방들이 우리 수도권 부동산 다 사고 그 집에서 우리 국민들이 월세 사는 것 아닌가 이런 공분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살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지금 이제 그 거래되고 있는 주택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내국인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지금 외국인들에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에게 이번 이 규제 조치, 대출 규제 조치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오히려 대출을 마음껏 받아서 집을 사고 그 집에 내국인들이 전세나 월세로 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심들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본다는 것인데 지금 이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일단 이 가수요를 없애겠다, 가수요를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가수요에는 투기적 목적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목적보다는 어떤 갭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실제 당장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과도한 그 높이 올라간 이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수요자가 피해보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개선해보자 이런 이제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종합적인 대책들을 이제 정부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대출 규제 쪽인 것이고 실제 앞으로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기획이라든지 또 당의 정책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나올 건데 일단은 현재까지 갑자기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갑자기 이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지난 그 1년 전에 대비해서 지금 한 10%, 19%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뭔가 이제 시장의 이상징후로 받아보기 때문에 1차적인 그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니까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 오늘 대통령의 뭐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 집 사는데 보태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불법 사례들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외국인 부분. 야당은요, 아예 이 왕서방들의 부동산 쇼핑을 막는 법안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집을 사면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저 집 샀어요. 그런데 이거를 허가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거고, 그리고 내국인에게는 강도 높은 규제를 하는데 외국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취득하는 거, 이 외국 투기 자본의 국토를 내주는 부작용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입 절차, 뭐 제한들 이런 내국인과 다르지 않도록 외국인도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우리 이종근 실장님, 이게 지금 야당 보기에 이재명 정부 정책에서 빠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내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하는 것만큼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번 유급과 관련된 대출 규제안이 나왔을 때 제일 크게 목소리가 나온 게 이겁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내국인들은 그렇게 제안을 받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행태를 보면 네 채 중에 한 채는 서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부동산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명동에 얼만큼 있다, 또는 뭐 예전에 그런 중국 화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부동산 매입이 또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재명 정부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가장 문제를 삼은 게 상호주의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면 외국에 나갔을 때 그렇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저렇게 다 개방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겠다, 1년 이상 계속 조사를 해서 그 해당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를 하겠다, 이런 대책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직후에 실제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떤 분위기일까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소위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 여기는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호가를 좀 올리는 추세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풍선 효과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뭐 30억대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은 호가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호 대변인님. 네네. 공인중개사들은 매도인들은 풍선 효과 기대감에 가격 좀 내리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대책 발표 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몰라서 매도, 매수 모두 관망세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급등하던 서울 집값이 좀 주춤하는 상황은 됐는데 뭔가 좀 혼란 속의 관망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식 통계를 보면 주간 동향에서 집값 상승률이 상승폭은 조금 꺾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그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아직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부동산 최근에 규제가 나온 것이 발표되고서 이틀 정도가 일부 반영된 그 지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그 다음 주 지표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앞서 이제 김영우 위원장님께서는 그게 이 정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서는요, 민주당 정부와 지자체들이 집권을 하면
이상하게도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매우 억제됩니다. 거의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아요. 예. 그런데 실제 수요자들은 어쨌건 그래도 서울에 이제 집을 사고 싶은, 집에서 서울에 살고 싶은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보 정부가 또 들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경험칙으로 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지금 빨리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요들이 몰리는 겁니다. 이게 일부의 투기 수요 또는 그 실제 사지도 않을 텐데 그냥 그 투자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기사들을 보면 2030 젊은이들이 조를 짜서 임장을 다니고 물어보고 이런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돼.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정말 풀어서 그것을 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어요. 네. 안 해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해주면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는 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심리를 그걸 진정시키려면 그 부분부터 해소를 해야지 자꾸 그 조그만 저 수요만 억제한다.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큰 게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또 현장에서 지역민들 만나는 호 대변인 말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요. 결국 이 수요만 잡는 정책으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 장기적으로라도 공급을 늘리는 정책 필수적이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수도권 신도시 추진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어요. 뭐 또 일리가 있죠.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또 말이 맞잖아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결단을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이미 하기로 한 걸 바꿀 수는 없죠. 이미 하기로 한 건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 불러오지 않겠냐? 이 말 맞지 않느냐? 뭐 이런 대통령의 인식, 뭐 공감 갖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김지욱 대변인, 정부가 생각하는 그 공급 대책에서 신도시 건설은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그 신도시가 소금물 마시는 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물을 마시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몸 안에 염분이 더 높아져서 더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걸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일단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존의 신도시를 추진하던 것은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는 밝히셨어요. 그러면 서울 안에서 그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까지 해가지고 3기 신도시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3기 신도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의 추진이 잘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이 안 된 3기 신도시를 두고 4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얘기해봐야 이거 앞으로 완성되려면 10년 이상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라도 빠르게 추진하는 게 오히려 지금의 이 수도권의 공급 부족 사태를 해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고 저희가 좀 전에 제가 지금 호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중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민주당이나 진보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잘 안 해준다. 이것이 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해주면 여기에서 민주당 표가 다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지금 말씀 주시는데 사실 저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부분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모든 상황들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말을 해야지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4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을 지정하는 것. 당장은 지정하면 굉장히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에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기획위와 민주당의 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상호 논의를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 있으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대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신도시는 그대로 가고 새로 짓지 않겠다라는 얘기라는 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줬던 뼈아픈 기억이 있는 민주당은 지금 부동산 대책, 이런 대책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여기 적응해가지고 또다시 뭔가 꿈틀거린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다음에 곧바로 이어져야 될 게 저는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집을 지을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있는 주택단지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좀 바꿔야 된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된다.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또 부동산 정책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또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준비됐다기보다 검토할 수 있는 수순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든지 또는 뭐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6억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라는 대통령 말이 지금 민주당 얘기를 보면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많은 대책을 우린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이종훈 실장님, 전방위적으로 우리 모든 정책 동원해서 다 잡아보겠다는 의지는 느껴집니다만 네네. 지금 얘기했던 저 정책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김어준 씨가 계속 묻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시감?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예. 계속 그런 부동산에 실패했던 것을 예.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시잖아요.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왔는데 계속 올랐습니다. 풍선 효과 있었고 또 대책이 나오면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시장의 반응이 역으로 일어났고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계속 묻는 겁니다. 아, 효과가 있는데 또다시 꿈틀거리면 어떻게 될까? 또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는 한 번이 지금 딱 반응이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함은 아무리 지금 대변인님께서 지금 부인을 하겠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약간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5월 29일자 고속터미널 앞에서 서울 고속터미널 앞에서 유세를 할 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부동산 정책은 결코 수요 억제를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수요 억압아닌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하겠다.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까지 집값을 억누르니까 문제가 생겼다 하고 네. 무리해서 억누르면 가격이 오른다. 그다음에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거 굳이 압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시장에서 받아들인다면 바뀌었네. 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오늘 한 대책 발표는 사실상 자신이 공약했던 것들과 약간 성격이 달라요. 수요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큰 수요 억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 없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사실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 제 흐름의 어떤 느낌은 뭐냐면 두려운 겁니다. 어떤 두려움? 시작하자마자 부동산 값이 올랐으므로 이거 확실하게 억제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야만 심리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은 심리다. 그 심리, 더 오른다는 어떤 심리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 예. 그게 이제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이 계속 우린 또 다른 대책이 있고 또 다른 대책이 있고 또 다른 대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6억 규제는 맛보기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현장에서 어떻게 또 발현될지 지켜보도록 하시죠.